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논술형 평가 내가 선호하는 정보 형태는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논술형 평가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논술이라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논술형 평가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의 입장이 나와야 되고요. 내용이 입장과 연결이 돼야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근데 근거가 좀 말이 되는 합리적인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논술을 왜 하냐 면 명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논술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서논술형 평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럼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의 차이점을 통해서 논술형 평가가 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자료는 교육과정 평가원에 있는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일단 서술형 문항, 논술형 문항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서술형 문항이 한 문장 이상의 답을 쓰는 것을 요구한다면 논술형 문항은 문단 이상의 한 편의 글을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서술형 문항은 좀 범위가 제한돼 있어요. 답변의 길이라든지 써야 될 내용이 제한돼 있지만 논술형 평가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술형 문항이 어떤 고차적인 사고력을 높이고자 한다면 논술형 평가 마찬가지예요. 고차적인 사고력을 높이는데 조금 더 복합적이고 종합하는 능력이 들어가는 좀 행동 특성에서 좀 더 고차원적인 사고를 더 많이 요구하는 평가가 논술형 평가입니다. 그리고 글의 구성을 봤을 때 서술형 문항은 정답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요구하는 정답을 사실 적어야 돼요. 답은 한 개예요. 그래서 그 답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보면서 이제 채점을 하게 되는데 어떤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라면 논술형 평가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 주장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여러분의 입장을 아무거나 정해도 상관없어요.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편의 글의 어떤 주장의 완결성과 완성도, 논리적인 글쓰기 이런 요건만 갖춘다면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서술형 문항도 있고 논술형 문항도 있는데 이 논술형 문항이 조금 더 긴 글을 써야 되고 더 많은 고차적인 사고를 요구하고 하지만 정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좀 작성을 할 수 있지만 지켜야 될 내용들 어떤 문장이 잘 완성이 돼야 되고 전체적인 글이 일관적인 흐름,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하는 논술형 평가 일단 제시문을 분석을 해보고요.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쭉 알아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글은 신문 기사에서 좀 가져왔어요. 신문 기사와 여러 책에서 좀 보고 그거를 발췌해서 만들었는데요. 네, 한번 볼게요. 여론조사 헌법 개정에 대해서 헌법 바꾸는 거죠. 여론조사 해보니까 헌법을 바꾸는 거에 공감한다는 응답이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헌, 헌법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국민의 공감대가 점차 높아진다는 것을 이미 예전부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헌법이 그 1987년에 바뀐 이후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바꿔야 된다. 헌법을 바꾸자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국민들 사이에서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개헌에 대한 논의는 이 정부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게 사실 핵심이에요. 즉 대통령제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의원 내각제로 좀 바꿔볼 거냐 아니면 두 개 섞을 거냐 그리고 국민의 기본권 사실 이제 헌법에서 기본권에 대한 내용이 있거든요. 자유평등과 같은 근데 그런 거를 더 많이 확대시켜서 보장하자는 내용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에 우리 지방자치 배웠잖아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치열한 건 당연히 권력 구조죠. 이 권력 구조의 개편안에는 대통령 권한을 좀 부분적으로 축소한 4년, 지금 현재 5년인데 4년 중임 두 번 할 수 있게 하자라는 내용과 아니면 아예 의원 내각제를 하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주계 성능 방안도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의 논제는 뭐냐면 이 둘 중에 지금 대통령제를 유지할지 아니면 의원 내각제를 좀 도입할지 둘 중에 우리가 자신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정하고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각각의 정부 형태가 어떤 특징이 있는지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내각제입니다. 의원 내각제는
의회의 다수파가 권력의 핵심이 되는 정부 형태입니다. 과수파는 과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을 의미하죠. 네, 그러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 내각제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요. 왜냐하면 입법부에서 행정부가 탄생하기 때문에 둘이 굉장히 긴밀한 관계라고 했죠. 그리고 이 내각, 즉 정부는 의회의 신임의 존립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정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의회에 어떤 믿음이 있어야지만 이 정부가 존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가 내각을 불신임한다, 정부를 믿지 않는다면 이 내각이 유지되지 않는 거죠. 즉 의회는 내각 불신임을 가결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의회가 내각 불신임을 가결하게 되면 총리를 비롯한 전 강요가 총사퇴를 하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새로운 총리를 선출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각에서는 의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의회가 성립이 되겠죠. 다시 총선을 치러서 의회를 뽑아야겠죠. 그리고 그 의회에서 선출된 총리가 또 새롭게 내각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자, 의원 내각제 지금 장점과 이제 단점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는 일단 장점입니다. 이 장점을 살펴보면 제도의 유연성이요. 유연하죠. 대통령제는 임기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임기 동안은 사실 뭐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않는 한 이거를 중간에 대통령 바꾸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하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내각의 실정에 의해서 총리 교체가 가능합니다. 꼭 내각 불신임이 되지 않더라도 어떤 총리가 추진하는 정책이 좀 성공하지 못했을 때 총리가 사퇴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의회의 좀 압박에 의해서. 그리고 연립정부나 뭐 파트너를 교체할 수 있는, 우리 연정이라고 배웠죠? 연립정부,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없을 때는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되는데,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유연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장점이죠. 두 번째 장점은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예요. 즉, 의원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국민이 직접 뽑는 게 아니죠. 의회에서 이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권력을 막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총리가 물론 대표를 하긴 하지만 국가의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역할은 하지만 총리 혼자 뭔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내각이 함께 협조해서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독재 이런 거는 좀 의원 내각제에서는 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원내에서 장점 첫 번째 제도의 유연성, 두 번째는 어떤 그 권력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단점이 나와요. 단점이 뭔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체제가 불안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는 임기가 고정돼 있지만 의원 내각제에서는 언제라도 이 불신임 투표되면 내각이 물러날 수 있죠. 실제 프랑스 3, 4공화국 때는 104회나 내각이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제2공화국, 이름 제2공화국 기억나죠? 이때 총리가 누구라고 했죠? 장면 총리가 있었던 시기예요. 장면 총리. 선생님 한번 설명해 줬었죠. 수업 시간에. 장명 총리 굉장히 이제 1년도 안 돼서 끝났기 때문에 좀 불안하다라는 인식이 실제로 좀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요. 그리고 이 내각 불신임을 의식해서 언제 내가 불신임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총리가 뭔가 막 추진하려고 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야당과 뭐 이렇게 협조해야 되는 경우에는 야당과 어떤 흥정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정책이 추진될 수 있다는 거죠. 장기적인 항목보다는 좀 단기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그래서 단점이 여기 나온 게 첫 번째 정치체제 불안정하다. 두 번째는 단기적인 목적에 치중되는 경우가 있다. 어떤 장기적인 그런 걸 고려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나오는 장단점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 내각제 장단점 교과서에 나온 거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의원 내각제. 장점과 단점. 장점 첫 번째, 책임 있는 정치를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책임 있는 정치. 책임 정치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국민의 요구에 민감하다고 했죠. 상당히. 국민의 요구에 민감합니다. 왜 민감하죠? 의회 해산권과 내가 불신임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가 불신임되거나 해산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치를 한다고 했죠. 네, 두 번째 네, 장점은 의회와 내각이 잘 협조를 한다면 원활하고 네, 능률적으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능률적이고 원활한 정책 수행. 네, 의회와 내각이 잘 협조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보통 의회에서 내각이 탄생이 되기 때문에 사실 거의 이제 내각과 의회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네, 빨리 협조해서 신속하게 네, 능률적으로 국정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네, 세 번째 장점, 제도의 유연성. 네, 이거 역시 어떤 좀 경직된 것보다 대통령제의 그 고정된 임기에서 비롯된 그런 경직성보다는 좀 유연하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번째는 우선 독재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네, 독재의 가능성이 낮다. 즉 집단적인 의사결정 체제이죠. 네, 혼자서 뭘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단점을 살펴볼게요. 네, 먼저 교과서에 나온 단점은 다수당이 있는 경우에 한 정당이 의회와 내각을 독점을 하게 되죠. 그러면 다수당의 횡포가 우려된다는 거. 네, 이 다수당의 의회와 내각을 같이 다 이렇게 권력을 여기서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 멋대로 하면은 대처하기 힘들다는 거. 두 번째는 군소 정당이 난립하는 경우, 연립 내각이 구성됐을 때, 즉 그 다수당이 없는 경우에는 연립 내각이 구성되는데 그때 군소 정당들이 들어와서 내각에 들어와서 방해를 하는 경우에는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했죠.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국정 운영 불안정. 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거 세 번째, 정치 체제 자체가 불안정하다. 정치 체제의 불안정. 이거 역시 고정된 임기가 없기 때문이죠. 네, 내가 불신임권과 의회 해산권에 의해서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단기적인 목적, 국가 정책이 단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어요. 이 정책이라는 거는 사실 긴 안목을 갖고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원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을 교과서에 나온 거와 여기 제시문에 나온 내용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대통령제입니다. 대통령제는 국민에 의해서 선출이 돼서 대통령이 그리고 임기가 보장이 돼요. 대통령이 행정부를 운영하는 정부 형태입니다. 자, 대통령제는 국민이 직접 선출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실질적인 국가의 수반이 돼요. 그래서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면서 국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를 이끌어간다고 했죠. 자, 대통령제의 장점부터 볼게요. 네, 여기 장점이 나와 있는데, 자, 장점 첫 번째, 행정부의 안정성이에요. 네, 왜냐하면 임기가 보장되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5년이라는 임기가 보장이 됩니다. 의원 내각제에 비해서 아무래도 정치 불안이 좀 적겠죠. 네, 임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가 각기 다른 선거에서 선출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원리를 보다 더 잘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반해서 이제 단점을 살펴보면요. 단점은 장점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임기가 고정돼 있다고 했죠, 아까. 그래서 사실 의원 내각제 이게 장점 중에 하나였죠. 대통령제에 비해서. 임기가 고정돼 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좀 무리하게 성과를 추진하는 결과가 있어요. 가시적인 임기 안에 뭔가 해야 된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그런 것도 있고, 좀 이게 어떤 대통령이 좀 잘 못해요. 이런 국정 운영 잘 못하더라도 중간에 사퇴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좀 대처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수 대표 대통령의 선출 가능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소수 대표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득표를 하지 않고도 대통령이 당선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뭐 예전에 87년에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 그러니까 과반도 넘지 않았는데 당선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건 해외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좀 당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네, 대통령제.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는 좀 그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한 정당에서 총리가 나오고 내각이 구성되기 때문에 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그런 측면이 있지만 대통령제는 그에 반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독재 가능성, 이거 늘 나오는 거죠. 대통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따로 행정부가 구성되고 행정권을 담당하기 때문에 독재 가능성이 있고, 또 여소야대 전국 상황에서 의회에서 대통령에 속한 정당, 즉 여당은 적고 야당이 많은 경우에는 의회 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죠. 그러면 여기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통령제. 첫 번째 장점. 장점 첫 번째, 행정부의 안정성이죠. 행정부의 안정성이라는 거는 그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은 좀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권력 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거죠. 권력 분립 원리에 충실. 왜냐하면 입법부 행정부가 각각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 우리 배웠던 게 다수당의 횡포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이 있었죠. 대통령이 의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당, 어떤 야당이 자기들 맘대로 하는 경우에 통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있었죠. 하지만 단점. 자, 첫 번째 교과서에 나온 내용 먼저 보면은 독재의 위험성. 의원 내각제는 독재의 위험성이 좀 적다 그랬죠. 하지만 대통령제는 대통령 권한이 커지면서 독재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이 격화될 수 있습니다. 의회와 정부의 대립 격화.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각각의 선거에서 이제 구성하는데 그 의회에서는 야당이 많고, 그리고 대통령이 속한 여당이 적을 때, 즉 여소야대 상황에서 여소야대의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국정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안정적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정된 임기가 고정돼 있어서 좀 경직된 모습으로 국가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경직된 국가 운영. 대통령이 중간에 뭐 잘못을 하거나 일을 잘 못해도 잘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정부 형태를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정하시면 돼요. 대통령제를 선호할 수도 있고요. 의원 내각제를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정하세요, 본인이. 그런 다음에 원고지에 여기는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는 쓸 수 없고요. 그런 형식까지 요구하진 않고 이 300자 내외로 여러분들 써야 돼요. 그리고 그 근거, 자기가 선호하는 정부 형태 정하고 근거를 2가지 제시해야 됩니다. 근데 단순하게 딱 뭐 대통령제를 만약에 선호한다라고 해서 대통령제는 뭐 어떤
임기 동안 행정부가 안정되어 강력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300자가 안 차요. 그래서 300자를 쓰기 위해서는 이 근거에 대한 일단 주장을 적고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을 같이 적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나는 뭐 예를 들어 대통령제 또는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다. 자, 그 이유는 첫째 이렇게 쓰면 돼요. 첫째, 뭐 이유를 이제 적으면 되죠. 대통령제는 임기가 보장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임기가 보장되기 때문에 임기 동안 대통령이 안정되고 연속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그리고 의원 내각제와 비교해 봤을 때 아까 제시문에서 의원 내각제는 그 내각의 어떤 교체가 굉장히 많다 그랬죠. 그래서 정치 불안정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제는 뭐 그런 걸 막을 수 있다 하고 여러분들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둘째, 쭉 쓰다가 둘째 하고 이유를 또 두 번째 이유를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300자 내외로 적는 건데 250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한 요 정도까지 세우셔도 됩니다. 그냥 감점은 없어요. 근데 만약에 글을 썼는데 200자 정도다 그러면 좀 감점이 들어가요. 그리고 300자 약간 넘는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게 여러분들이 글을 연습을 해보시고 시험에 논술형 평가 문항에 답을 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평가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용의 적합성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부 형태와 관련된 내용을 글로 쓰면 됩니다. 정부 형태 말고 뭐 다른 얘기를 쓴다면 감점이 있고요. 이게 2점이에요.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인데 글의 흐름에 일관성이 있는지 그리고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보는데 대통령제를 선호한다고 했으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써야 되는데 갑자기 뭐 의원 내각제를 선호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좀 감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면 5점이고요. 논리적 구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입장 제시했는지 그러니까 대통령제나 의원 내각제 중에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 입장 제시와 근거를 두 가지 작성했는지를 볼 거예요. 그래서 입장 제시하고 근거만 두 가지 작성을 하면 5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근거와 설득력이 있는지 만약에 의원 내각제를 내가 선호한다라고 했으면 그 이유가 좀 합당한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을 제시해도 되고 대통령제의 단점을 제시해서 이래서 의원 내각제가 좋은 거다라고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득력이 있는지 이게 10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주어진 분량 300자 내외로 썼는지를 볼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50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맞춤법이랑 띄어쓰기 이런 원고지 사용법에서 띄어쓰기가 좀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은 괜찮아요. 문법적인 오류가 아주 조금 있는 건 괜찮지만 이게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너무 많이 잘못된 경우에는 감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3점이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배점이 25점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글을 쓴 다음에 요거를 평가해 볼 시간을 잠시 수업 시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논술형 평가 정부 형태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